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이제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 그리고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 주거 불안입니다. 저는 주거 불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집 마련도 꿈이 된 시대가 되었다. 당장에 일어나는 주거 불안에도 지금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내 집 마련 꿈까지 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꿈 집받나 3억 신혼특공도 대출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이 낳아도 이제 대출 막기 때문에 여기서 청약이 안 됩니다. 이제는 또 청약하면 뭐합니까? 신혼특공을 해서 집을 받으면 뭐합니까? 대출을 막아놨는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1년에 한 명씩 낳아서 3년 동안 3명을 낳게 되면은 신혼특공 당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3억 신혼특공도 이제 대출 막았기 때문에 정말로 내 집 마련이 꿈이 돼버렸다. 이 꿈까지도 질받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거 불안이라는 문제, 이거는 정말 이 현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오로지 주거 불안의 문제를 임대로만 풀고 있습니다. 임대.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 임대가 보통 보면은 16평이죠. 16평짜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 3명을 낳고 요즘에 지금 신혼특공 받으려면 1년에 한 명씩 아이 3명을 낳잖아요. 그러면 5인 식구가 16평이 어떻게 삽니까? 결국 임대료로 살아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이 젊은 층들, 20, 30대들에게 정말 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제는 봉쇄를 한다 그래요. 오늘자 뉴스에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은행권이 지금 어디까지 쪼이나. 보니까 대안이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쪼이는데 이제 한도를 다 절반으로 줄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안이 하나 한 게 무엇입니까? 더 줄어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마이너스 통장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제시한 게 뭡니까? 예금담보대출 추천한다 그래요. 아니,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그 예금을 뺏어 쓰면 되지. 뭘 또 예금담보대출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합니까? 꺾기라고 합니다. 꺾기. 이거를 분명 꺾기라고 하는데 중복으로 지금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 대출을 하죠. 대출을 받을 때 대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 폭의 예금까지 같이 드는 거래요. 이거를 꺾기라고 하고,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예금이 있어야지 대출한다. 이거 다 꺾입니다. 그래서 이거 양권 예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불법이에요. 은행권에서도 이런 걸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억을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예금을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꺾이죠. 이게 꺾이지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은행에 예금이 있는 사람들이 왜 대출을 받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안으로 또 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돈이 없어서 대출 받는 사람한테 무슨 예금담보대출을 좀 추천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꺾기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 이 불법이다. 그래서 126조 넘어선 보험사 대출, 가계 대출 쪼이기 동참했습니다. 또 심각합니다. 서민들이 대부분 보시면 은행권에서 안 되면은 2금융권 보험사로 많이 가죠. 아니면은 마이너스 통장 마통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증권사로 갑니다. 증권사는 이미 대출 쪼이기 동참했어요. 여러분들 증권사. 은행권 다음으로 가장 먼저 2금융권 중에 대출 담보를 줄이겠다는 것이 증권사였고, 그 다음이죠. 은행은 1번이고,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증권사 나타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보험사가 지금 이제 대출 조기 동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약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것까지 다 조이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전부 다 집을 못 사게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생각해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중도금 대출도 안 되죠. 집단 대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잔액 대출이 되겠습니까? 잔액 대출을 해야지, 잔액을 우리가 지금 갚아야지 이제 등기를 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이걸 다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민들, 중산층들이 집을 아예 못 사게 막는 정책입니다. 이거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계획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값 올랐는데 월세도 부르는 게 이제 갑이 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입니까? 제가 월세화 된다 그랬습니다. 월세화. 대한민국 대부분은 전세 시장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월세화 된다.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 홍콩 이런 데는 평당 300만 원이죠. 평당. 네. 300만 원까지 가겠습니까? 평당이니까. 뭐 30평 뭐 월세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시대 일가까지 갈 수도 있는 뭐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까지 막혀가지고 지금 분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전세, 월세 거래 비중이 급증을 했고 늘었죠. 그리고 갈 곳 없는 무주택 전세 난민, 네 나옵니다. 지금 전세값 상승, 보증금 대출 중단에 최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대출을 막겠다고 하는 슬로건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집값 안정이죠. 누구를 위해서 집값 안정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무주택자들한테 집값 안정해 줄 테니까 우리가 대출 중단할게. 너희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정책이니까 너희들 박수 쳐.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많은 박수를 쳤어요. 알고 보니까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네, 무주택 전세 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중산층들, 집이 없는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경제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논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월세로 밀려나는 서민들, 수도권 월세 지수 또 역대 최고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월세야 되는 거예요. 월세로 밀려난다는 이 서민들의 얘기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이게? 네. 주거 불안이죠, 주거 불안. 이 주거 불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 주거 불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무주택이에요. 무주택자. 뭐 아니면은 중산층, 뭐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민들은 도돌이표로 해가지고 이 정책에 대해서 박수를 쳐요 또. 이 정책이 나올 때 가장 민감하게 박수를 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출 중단. 집값 안정시키겠다. 분양가 상한제를 둬가지고 분양을 못하겠다. 막겠다. 다 박수 쳤잖아요. 서민들, 무주택자들. 네, 그 피해는 유주택자들한테 안 돌아갑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집값 올라가 좋잖아요. 집값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피해는 무주택자와 서민들, 중산층만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둘째 보시면은 임대차법 시행 기점으로 월세 지수 치솟았죠. 그래서 급등한 전세가 감당 못하는 서민들 월세 시장으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월세 시장. 그래서 제가 이전에 방송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결국 월세화 될 거라. 네. 이거 불만 갖지 마라.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내년 말 임기가 아니고 만기 돌아오는 세입자들은 공포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네. 지금 계속 밤낮으로 공포영화 보고 있습니다. 공포영화. 네. 지금 뭐 이상한 공포영화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젠가 그저께인가 지금 잠이 안 와가지고 공포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상한 공포영화. 그걸 볼까 말까를 고민을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결국 안 봤어요. 그런데 이런 공포의 시간을 매 시간마다 겪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들은. 결국에는 이거는 저는 이 세입자들 뿐만 아니고 무주택 그리고 서민들 자기들이 이거 다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네, 자기들이 다 만든 거예요. 이 정책들에서 박수를 쳤던 사람들. 네, 그리고 월급 평생 모아도 내 집 마련 못 사겠죠. 네, 내 집 못 사겠다. 네, 갈수록 커지는 주거 불안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위소득 가구도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포기를 한다는 것은 내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보시면은 실업도 있죠. 실업. 우리가 실업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 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실업과 주거입니다. 주거. 사는 집. 의식주 중에 사는 집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내가 뭐 월세를 내든 뭐 전세금을 마련하든 집을 하든 할 거죠. 이거 일자리라 보면은 우리가 실업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이게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비자발적입니다. 비자발적인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자발적인 실업이에요. 자발적 실업. 내 스스로 그냥 직장 그만두는 거예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아니면은 부동산 투자했는데 대박이 터졌어.
코인 투자했었는데 대박이 터졌어. 그럼 자발적으로 실업이 되는 거예요. 실업. 수업이 아니고 실업. 그러니까 실업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내 스스로 선택하는가, 내 의지대로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거다는 겁니다. 그다음 비자발적 실업은 이제 쫓겨나는 거고, 아니면 직장이 없어지거나 구조조정 당하는 거고. 근데 주거도 마찬가지예요. 주거도 내가 비자발적인 지금 뭐 세입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이제 뭐 집을 사면 세금 내니까 나 싫어. 집값 떨어질 거야. 그래서 비자발적인 실업도 있고 자발적인 세입자도 있습니다. 실업이 아니고 세입자. 두 가지예요. 이것은 무엇에 따라 다릅니까? 전부 다 의지죠. 네. 그래서 주거는 의지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자리라는 부분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실업을 당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자발적이든 세입자든 무주택자든 비자발적이든 무주택자든 이거는 강제적으로 지금 이제는 내 집 마련을 다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선택은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대출을 다 중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무슨 뭐 LTVI, DTVI 만들어 놓고, 총량을 다 규제해 버렸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집단 대출 다 막아놨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집을 올 현금으로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올 현금으로. 그런 나라 없습니다. 집은 여러분들이 사는 자산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비싼 것이 여러분들이 집이에요. 자산 중에서. 자동차, 여러분들 좋아하는 백, 이런 거 현금으로 사도 되고, 뭐 빚을 내서 뭐 파이낸스를 해도 사도 됩니다. 그러나 집은 아닙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파이낸스라는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습니까? 대출을 다 중단시켜버렸어. 대출 내지 마라. 청년층들, 그리고 뭐 신혼특공, 이런 사람들, 이제 사회 초년생들한테도 대출을 다 중단을 시켜버렸습니까?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탈출구는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임대, 공공임대. 지금 임대를요, 무식하게 막 지어요. 무식하게. 정말 무식하게 많이 짓습니다. 공공임대를. 여러분 대부분 보시면 공공임대가 16평이에요. 16평. 여기서 뭐 4인 가구 뭐 행복하게 살겠다고 우리 누구도 얘기했죠. 나라의 대통령 뭐 최고 수장님께서 또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짓습니다. 이거 계속. 적자가 1조 원이 넘습니다. 공공임대 적자가 1조 6천억입니까? 매년. 작년에 올해만 지금 1조 거의 2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이거 국민 세금으로 나간 돈. 지금도 계속 지어요. 재개발 하는데도 또 지으라 그러고, 뭐만 하면 기부채나 벌어 임대주택 다 지으라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계획이 있었다. 왜 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짓는지 계획이 다 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앞으로 지금 국가와 사회가 강요하는 것은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저는 이 특권층들, 뭐 특권이라고까지는 보고는 않는데 계급의 고착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급의 고착화. 네가 감히 어떻게 집을 사? 네가 어떻게 지금 상위 계층으로 갈래? 네가 어떻게 지금 하위 계층에서 중상위 계층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참 이 주거 불안에 대한 문제는 의식주 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1순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불만과 이 불안 요소들이 매일매일 공포영화 보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